안녕하세요. 잡초운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년에 2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많은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을 떠받들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래?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앞서서 한번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더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라. 이런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뉴스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복현, 이 사람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뭐 대빵이죠, 대빵. 금감원 대빵.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년에 실수요자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해줄 거래요. 야, 뭐야 이거. 지방 부동산에 드디어 봄바람이 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인데요. 금감원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내년 초부터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해주겠다 이거예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지방 부동산. 지방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침체돼 있어. 건설사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한번 떠 받들여 줄게. 한번 니들 달려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여유 있게 느끼게 해주겠답니다. 이야, 이게 세상에 여유 있게 돈을 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에 2024년도 말에 수도권 대출 규제를 했는데 이거 좀 과했어.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평탄하게 그렇게 가게 해줄게. 수도권도 너무 걱정하지 마. 니들도 적당히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지방과 수도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똑같이 안 하고 이제 차별 적용을 할 건데 얼마만큼 크게 차별 적용을 할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총알 장전하고 있으세요. 다시 한번 달려보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잘 될 때 이야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다시 박수치고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금감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들 제가 예측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월 24일 날 제가 업로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분명히 먼저 선행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2달 전이네요. 뱅크런, 금융 파산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발생.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신탁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뭐 새마을금고라든 여러 가지 뉴스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금융권으로 돈이 쏠리니까 규제할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했죠. 이금융권 틀어 막았어요. 수도권은 틀어 막을 거다. 안 풀어줄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안 풀어줬죠. 수도권 더 꽉 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방도시는 풀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지방도시 쪽 풀어준다고 지금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시 다 죽이면 난리가 나거든요. 자, 어차피 예상이 됐던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도시를 살려줄 때 그냥 살려준다고 제가 했습니까? 아니죠. 먼저 수도권 살리고 지방으로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자료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이쪽 지역만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하락을 거의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핵심 지역만 상승률 상위권을 싹쓸이 했다. 전례 없는 기현상이 나왔다. 결국은 뭡니까? 수도권 떠받들기도 실패를 했다. 수도권도 버티기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금감원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방도시 신경을 써? 그런데요. 지방도시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최신 뉴스죠. 부산 최고 탑 랭크에 들어가 있는 건설사도 못 버텼답니다. 예, 부도가 났다 이 말인데 지방 건설사 초토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12월 달 초에 제일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부도를 맞았어요. 제일건설 아마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력이요 46년이나 된 회사입니다. 거의 50년 된 회사고요. 부도가 난 금액이 7억입니다. 7억. 7억짜리 어음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어요. 이 말인즉 7억을 못 막을 때는 이미 그동안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와서 사용을 한 후에 정말 7억도 막을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난 거예요. 상황이 매우 매우 심각했다 이 얘기입니다. 제일건설 부도 나고 부산에 신태양건설 여기가 부산 7위입니다. 7위 탑 랭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설사예요. 30년 된 회사고요. 시공 능력도 105위예요. 230억 원의 부도가 났습니다 이미. 이렇게 지방에서 탄탄했던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다.
그 외에도 춘천 시온 숲속의 아파트 시공사 부도 났고요. 시온건설개발 지금 뉴스에서 크게 다룬 것만 이 정도고요. 찾아보면요, 그냥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냥 진짜로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아요. 올해 1월에서 10월 종합건설사 394곳, 전문 건설사 1710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짓게 된 게 이거지요. 진짜로 더 작은 그런 건설사 있지 않습니까? 영세한 곳들은 그냥 다 죽어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지방건설사는 초토화가 됐다. 자재값 상승했죠. 달러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데 어떻게 자재값이 멀쩡할까요? 대출은 막혔죠. PF가 안 돼요.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새로 짓는 아파트도 지금 그래서 많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빚내서 지어놨던 아파트들, 빌딩들 미분양 났죠. 답이 없어요.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방 건설사는. 이러한 상황에 지방 건설사는 다 죽어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만한 이유 때문에 죽고 있는 이 와중에 내년 2025년도에 금융계획이, 대한민국의 금융계획이 금리는 낮출 거고요. 대출은 늘릴 거고요. 경기 부양을 하겠대요. 뭔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꿈에서 나는 소리지 현실에서 해서는 안 될 소리예요. 뭔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해결을 안 해놓고 아 몰라 좋은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갈 거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꿈 같은 소린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문도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각종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견은 좀 제외하고 이분이 알려주신 어떠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먼저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환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건설 경기는 곧 환율입니다. 당연하죠. 자재들이 다 배 타고 들어오는데 환율이요. 지금 국민연금이 500억 달러 정도 환율 방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억 달러 중에 지금 400억 달러를 이미 썼어요. 환율 방어에 썼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환율이 어떻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환율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총알을 거의 다 썼는데 환율을 방어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환율이 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쓸 거냐? 국민연금 거는 거의 다 끌어다 썼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말 손을 안 대려고 노력하는 게 외환보유고인데 그쪽 돈도 손을 대게 되면 심리적 마지막 마지노선, 저항선이 뚫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모두가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다른 여러 곳에 돈을 막 끌어다 쓰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겠습니까? 다른 돈을 끌어다 쓴다. 국민연금 돈을 끌어다 쓴다. 이 말은요. 원래 이 돈이 쓰여야 될 여러 장소로 가야 될 돈들이 못 갔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환율 방어 실패했다. 여기에서 오는 리스크 터져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처분 소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받고요. 뭐 세금도 낼 거고요. 집에 공과금도 낼 거고요. 막 여러 군데 고정비 돈 낼 곳들 있지 않습니까? 매달 나가는 돈들. 이런 돈들 다 내고 이제 남은 돈이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외식도 할 거고요. 여행도 갈 거고요. 연애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자, 그게 가처분 소득인데 실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일본 150%, 미국 138%, 포르투갈 148%. 이때가 언제냐? 이 나라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퍼센트입니다. 자, 한 150%선 다가오니까는 다들 꼬꾸라져 나갔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5%였습니다. 현재는 더 높습니다.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IMF를 겪었었고 그때 제대로 혼이 나가지고 많은 돈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을 비축을 좀 해놨어요.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작 무너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고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20이 넘어가면 집값에 거품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30을 넘어간 지가 오래입니다. 예, 20을 넘어가면 문제다. 이거는 집값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30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GDP 대비
주택 시가 총액을 가지고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도 지표를 가지고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24년도 건 지금 다 안 끝났으니까. 한국 주택 시가 총액이요. 6,839조 원입니다. 한국 GDP는요. 2,401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율이요. 284%인데 미국이 173%입니다. 미국의 1.6배예요, 우리가. 버는 돈은 적은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보다 1.6배가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피케티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 순소득 대비 순자산 배율을 나타낸 건데요. 일본이 버블 경제 붕괴할 때 잃어버린 30년이 왔고 진짜 일본이 피똥 싸는 그 순간 이때 지수가 6.98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피그스 사태 때 붕괴됐을 때요. 6.7이었고요. 미국 경제 위기 때가 5.5였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1입니다. 11. 환장하죠. 작살납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심각해요. 모든 지수가 이미 붕괴를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와중에 사실은 국민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투기 세력이 넘쳐나고요. 국민들은 눈이 빨개져가지고 대출을 더 해달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나라가 만들었어요.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정말 좋은 지표가 뭐가 있냐면요. 해외여행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버블 경제가 얼마만큼 꼈냐면은 돈이 없어도 일단은 해외여행을 가겠다. 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가겠다. 예, 한국이 54%입니다. 싱가포르가 23%고요. 인도가 35%입니다. 싱가포르하고 인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인데 한국은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나는 해외여행을 가겠다. 또 인구수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있습니다. 한국 56%고요. 미국 45.3, 호주 41.5, 일본 14.9. 일본은 생각보다 해외여행 되게 안 나갑니다. 한국 탑이죠. 전 세계 탑입니다. 인구수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56%란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만큼 높은 거냐면요. 해외여행, 뭐 갓난애기 갑니까? 진짜 어린애들 갑니까? 아니면은 고령이신 분들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로 여행을 다니고 놀러 갈 수 있는 연령대를 살펴보면요. 80%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뭐 과하게 잡는 수치를 보면 90%가 넘는다고 나오는데 버블 경제의 모습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행이 이렇고요. 신차 우리 구매하는 그 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 전 세계 탑입니다. 우리가 명품 소비 뉴스 많이 보셨죠? 전 세계 탑이에요. 이게 버블 경제가 났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머지 실제 대한민국 경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살리기를 선택한 한국입니다. 우리는요, 나머지 나라가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 금리 올리고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는 부동산 살리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가 위험 신호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방송 매체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국가가 원하질 않아요. 혼란이 나는 거를 위험을 국민들이 아는 걸 원하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집값 올려준다, 유동성 풀어주겠다, 대출 더 해주겠다, 조건을 완화해주겠다,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 돈이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이제는 죽을 걸 알면서도 떠받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진심으로 계엄이란 사건이요. 정말 절묘한 미친 타이밍에 터졌거든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이나 여러 각 기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을 건데요. 계엄이 터진 타이밍이 준비를 기껏 끝내놨더니 25년도를 이제 맞이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더니 제대로 귀싸대기 쳐 후려 갈긴 거거든요. 타이밍도 어떻게 이렇게 진짜 미친 타이밍에 계엄을 터뜨렸는지 원망스러울 따름이고요. 제가 지금 내년도에 많이 꼬실 거다.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생각 잘해라.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답글에서 많은 글들을 읽게 돼요. 근데 유튜브에서요, 조금 욕설이 있다던가 문제가 있는 답글은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데 저는 그거를 열어서 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야, 너는 왜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집값 오른다. 네가 뭐 아냐? 개뿔도 모르면서 그딴 소리 하냐? 욕설을 섞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공포를 조장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지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시라고. 아니, 무조건 집 사면은 제가 거지 된다고 그래요? 조심하시라고요. 생각 잘하고 본인이 처해 있는, 본인이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영상을 만든 거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국가가 온갖 달콤한 정책과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셔라.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